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풀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던 시대를 우리는 기억한다.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지던 한 시대.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억한다.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며 오열하던 그의 눈물을, 피 맺힌 심정으로 토해내던 그의 외침을. 마음으로부터 피 맺힌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떠났다. 추억하기에도 너무 벅찬 거대한 한 시대와 역사를 남긴 채. 평생을 현실 정치에 몸담았음에도 그를 지칭하는 이름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선생이었다. 김대중 선생의 대중강연장은 언제나 인산이네. 이 폭발력이 지역주의로 매도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오히려 그의 통합론이었다. (1924년) 신안군 하이도 태생의 청년 실업가 김대중이 정치 일선에 발을 내디딘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 출범 직후였다. 탁월한 시대진단과 감동적 정치연설로 71년에 47살의 나이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 경제 논리로 무장한 개발 독재 세력에 맞선 대가는 혹독했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박정희 정권은 백주 대낮에도 살해 시도를 감행했다. 반대 세력을 죽이고라도 집권하겠다는 엄청난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시기였다. 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けれども、守るには守る対象が必要です。我々が共産主義者と戦って守るのは自由です。もし自由がなくなれば守る対象がなくなるんです。安保がありえない。 외신에서는 김대중을 반독재 투사로 묘사했다. 박정희는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김대중의 영향력을 지우려 했다. (197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묵었던 김대중이 의문의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에 각기 한 30-40kg 물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에다 던지나 보다 했는데 거기에 근데 일체 말하면 작업하면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일체 말 안 해요. 짐작한데 한 4명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는 좀 정신이 아주 당황했는지 모르지만 뭐 그냥 기도한 생각 갖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물에 들어가서 몇 분이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납치된 김대중은 동해의 한 어선에 태워져 암살 직전에 구출된다. 미국이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Were very active over that night, reaching out to people they knew, and to say what happened to Kim Dae-jung, and who ordered it, and where is he. And so, as a result of those efforts, it became very clear that it was KCIA that had engineered his kidnapping. 주한미대사 합의부는 박정희에게 암살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김대중이 받았던 정치적 탄압의 수위를 정확히 보여준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정권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없는 시대.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과격분자가 되지도 않았다.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풀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과격해져서는 안 된다. 과격해지기 직전에 물러나야 한다. 가장 평화적이고 상식적인 운동을 희망했건만 정권의 보복은 가혹했다.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등이 주동이 되어 윤보선, 정일영, 한석헌 등의 동조를 받아 춘계를 기하여 민중 선동에 의한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그의 정치적 복권은 박정희가 죽고 나서야 가능했다. 오랜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난 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들이 봄물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해 봄은 너무 짧았다. 1980년 봄 신군부 사람들은 저를 체포해서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과 협력하자고 되풀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들과 협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문제다. 죽음의 직면에서도 그는 역사를 낙관했다. 그의 일평생을 지탱해온 철학이었다. 해외에서도 김대중 구명운동이 일어났다. 그냥 정치인을 후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시대의 맨 앞에 서서 고통을 당해온 그를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았다. 암살, 사형 선고, 수감과 망명.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환호했던 것은 정치적 박해로 인한 동질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힘겨운 시기에도 그는 대중경제론과 3단계 통일론을 펴낸다. 저항이 아닌 대안을 준비한 것이다.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가 뛰어넘을 벽이 있었다. 오랜 군사 독재가 막아놓은 이념의 벽, 지역의 벽이었다. 호남과 김대중은 그렇게 함께 상처받았다. 금남로에 타오르던 민족의 함성은 국민이 참다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역사를 드러난 자기주장이었습니다. 국민의 위로와 큰 보살핌이 있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늦게야 머리 숙여 추모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영령드리려 편히 잠드소서, 부지 편히 잠드소서. 입시는 당대하라. 경랑의 시대였다.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대적 요구는 뜨거웠으나 군부 독재의 잔재는 생각보다 오래갔다. 훗날 그는 야권 단일화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내가 양보할 걸 그랬노라고 두고 후회를 한다. 하지만 김영삼의 3당 합당은 민주주의의 목적이 수단이 아닌 방법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차사라 엄격하게 비판을 한다. 김영삼과 정치 노선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는 한층 더 강하게 지역주의 정치인이란 딱지가 붙는다. 광주 학살의 원인은 1980년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잡아야겠는데 김대중이가 자기네 거침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를 체포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불출한 이 사람을 지지해주신 광주 시민을 도발했습니다. 광주 시민이 어느 정도 일어서면 그것을 구실로 해서 김대중이가 선동했다고 그때 발표한 바와 같이 해가지고 저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민중의 권리를 추구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추구한 그러한 위대한 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혁명인 동시에 광주 시민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 광주 시민이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의 모범이었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모션 제8구 쳤습니다. 중견수 이동. 이 무렵 등장한 것이 프로야구. 광주에 연고를 둔 해태 타이거스는 연승에 연승을 거듭하며 프로야구 인기몰이에 성공한다.
해태 타이거스 86 프로야구 우승. 야구 팬들은 목포의 눈물을 불렀고 김대중을 연호했다. 그 당시 야구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여러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야만 스트레스가 다 확 풀리고, 그 또 어디가 뭐 그냥 폭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열기란 게 이렇구나. 그걸 저는 피부로 많이 느꼈죠. 80년 5.18 이후에 어디 대고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없었고, 정말로 그 어디 기댈 만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 외톨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을 때, 그 해태 타이거스라는 그 호랑이 군단이 등장하면서 우리한테 그런 기대나, 그리고 목 터져라 응원해줬을 때 했던 것들은 그런 응어리들이 야구를 통해서 다 풀어내지 않았는가. 3루타로 김성환, 김동현을 불러들였습니다. 수십 년을 이어져 온 소외와 억압은 야구장에서도 김대중이란 이름이 터져나오게 했다. 그것은 미완의 역사였고 여전히 간절한 역사의 가치였다. 그 해태 타이거즈 선수들이 김대중이란 인물을 위해서 야구를 했을 리도 없고요. 또 목포의 눈물이라는 응원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김대중이라는 인물, 해태 타이거즈라는 성황을 놓고 만들어진 노래일 리도 없고요. 애초에 관계는 없을 텐데 그것이 80년대 이후 광주 그리고 호남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가졌는가, 문화적인 상징이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막연한 공포, 두려움, 반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요구나 구호로 만들게 했다면은 또 해태 타이거즈가 연전연승하고 해마다 우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이 좌절을 이겨내야겠다 뭐 이런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오랜 시련을 딛고 97년 대선에 출마한 김대중. 새로운 남북 관계가 반드시 열려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살면서 북한에게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고 관광하고 그런 세상이 머지않아서 온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놀라운 것은 숱한 시련 속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치 철학과 신념이다. 정치 권력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뺏고 그들이 조작했던 명예를 전부 말하자면 실추시켜버리면 그러면 말하자면 그걸로서 처벌은 충분히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지 말한 건 아닙니다. 재판을 해도 꼭 구속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언제부터 했냐면 80년에 제가 사형건도 받아가지고 할 때 최후 진술 때부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죽지만 여기 계신 나하고 소위 공범이죠. 같이 고생한 분들 그 가족들 내 말을 잘 명심해달라. 이 80년대 89년까지는 반드시 민주주의가 돌아온다. 그때는 여러분께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 정당한 배상을 하고 뭐 이런 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람의 신체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제 신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역사에서 링컨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남북 사람들을 처벌 안 하겠다 했어요. 노예 해방시키면 됐지. 그렇게 하니까 북쪽 자기 편에서 태풍 같은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결국 그것을 주장을 끝까지 하고 그러다 이제 암살당했는데 그 덕택으로 링컨의 정신 덕택으로 미국이 두 나라로 갈라진 걸 막았어요. 참으로 험난한 시대를 딛고 대통령이 된 김대중. 그는 정치 보복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다. 김정문화의 창날에 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합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반발장만 앞서야 올바른 정치적 행보라 믿었던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그에게 덧씌워진 좌파, 과격분자라는 이미지를 벗을 기회를 갖는다. IMF 이후에 라면의 소비가 무척 늘어났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라면을 즐겨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신 이후에도 라면을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먹었고요. 또 해외 여행 갈 때도 가지고 가서 밤에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내가 직접 끓여 먹기도 하고 했는데 이 내가 라면 먹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집사람이 자꾸 라면 먹으면 살찐다고 그래도 살찌는데 당연히 되냐고 옆에서 하도 야단쳐 쏴서 지금 눈치 보느라고 요새는 라면을 잘 못 먹고 대통령께서 지금 남태평양의 무인도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딱 3가지만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뭘 가지고 가실 건가요? 그 조금만 색다른 게 아니라 보통 색다른 게 아닌데요. 이왕 그렇게 갈 바에는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고 편하게 살게 내가 간 것이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하고 부정부패하고 이 지역감정하고 이 3가지를 좀 송두리째 가지고 그리 가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 초년병이었을 때부터 그는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단계적 통일 방안을 주장했었다. 냉전 구조가 이 나라 불행의 원인임을 알았기에 이를 해체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감격의 순간은 그렇게 오랜 준비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찾아뵙는 게 더 좋습니다. 잠자자들아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평소 한번 꼭 가봤던 옥리 가서 냉면도 먹고. 그 냉면이 아침 오전 해담이 좀 너무 늦어나니까 급하게 자시면 그 국수가 원래 맛없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 너무 많이 가지시고 천천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싸움 대신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그는 열었다.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 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여전히 분단에 기댄 분단 권력들이 있고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평화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큰 것임을 믿었던 그의 철학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햇볕 정책은 그렇게 오래도록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의 시대 진단은 정확했다. 사람들은 대립이 아닌 평화를 원하고 있었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우리하고 합의된 시일 안에 그 댁에서 서울을 방문하겠다 하는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김 위원장보다도 10여 살 위인데 당신보다 더 나이 먹은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안 온다고 해서 말이 되겠냐? 이런 말도 농담으로 했습니다. 남북 장관 회담이 열리고 민간 교류의 길이 열렸다. 헤어져 있던 혈육이 부둥켜 안는 남북 상봉이 시작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겨준 것은 영광이면서 아픔이었다. 한반도의 냉전 문제가 세계인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임을 반증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I proclaimed my sunshine policy upon becoming president in February 1998 and have consistently promoted its message of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First, we will never accept unification through communization. Second, nor would we attempt to achieve unification by absorbing the North. And third,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seek peacefu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죽음의 고비를 딛고 섰지만 가해자들을 모두 용서했다. 상처에 매몰되기보다는 더 큰 가치를 늘 선택하려는, 뒤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가려는 그의 선택이었다. 특히 오늘 20주년 광주 시민의 행동이야말로 인간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간 승리의 대서사시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18 광주항쟁이 구현한 고귀한 뜻과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로서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더욱 확고히 지켜지고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2년 그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앉아서 4강전을 관전했다. 해방, 분단, 군사 독재를 모두 견뎌온 그가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역사가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우리 당군 일의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선수들께 감사합니다. 기린 감독 이하 관계자들께도 감사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 용사입니다. 이제 4강전에서 이기고 준결승에서 이기고 요코하마에 가서 우승컵을 거머쥡시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선수를 성원해서 이번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합시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던 지난 6월 그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긴다. 한평생 지켜온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었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도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2009년 8월 한 시대가 저물었다. 앞장서서 싸워줄 리가 필요했던 시대. 먼저 손 내밀 사람이 필요했던 시대. 그리고 지금 많은 이들이 되묻는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그의 믿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